은정은 32살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마케팅 팀장이었고 5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 민호는 맞벌이 부모님을 둔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고 어머니는 약사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이었지만 그만큼 바빴습니다. 은정아, 우리 어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민호의 말에 은정은 설렜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시댁은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은정을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사진보다 더 예쁘네요.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시어머니는 다정했습니다. 은정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부부가 워낙 바빠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결혼하고 1년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은정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시댁과 함께 사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세요. 1년만 해주시면 그 다음엔 분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민호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년이면 그리 길지 않죠. 은정은 고민했습니다. 1년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워낙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계약서를 써두죠. 시어머니가 A사 용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계약서요? 네, 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1년 후 분가한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두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김은정은 결혼 후 시댁에서 1년간 거주한다. 1년 후에는 반드시 분가하기로 한다. 2023년 3월 15일. 이순자, 김은정. 이 정도면 되겠죠?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종이 한 장일 뿐이니까요. 괜찮아요. 은정은 별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워낙 좋은 분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화창한 봄날에 치러졌습니다. 은정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잘 부탁드려요. 시어머니가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정은 시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자신의 원룸은 정리해서 내놓았습니다. 어차피 1년 후에는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친절했습니다. 은정은 이 정도라면 1년이 금방 지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 아침 차려줄 수 있지? 네, 물론이요.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밥은 꼭 해놔야 해요. 우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 네. 은정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마쳤습니다.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죠. 시어머니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만 참으면 되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의 하루는 집안일로 시작해서 집안일로 끝났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정아, 시장 좀 보고 와줄래? 냉장고가 비었네. 빨래도 좀 해줘. 우리 바빠서 못하겠어. 시댁 식구들의 요청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은정은 무급 가사 노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피로가 누적되어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일상이 버거웠습니다. 괜찮아, 1년만 참으면 돼. 은정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그 1년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정은 서랍에서 그 계약서를 꺼내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간단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후에는 반드시 분가하기로 한다. 그 문장을 보며 은정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훗날 자신의 자유를 되찾는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고 힘들 것이라는 사실도.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은정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긴 터널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의 하루는 완전히 정형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사항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은정아, 아침은 정확히 7시에 차려야 해. 우리가 출근 준비해야 하니까. 네, 어머니. 그리고 빨래는 우리 옷이랑 따로 해줘. 세제도 다른 걸로. 아, 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내용은 명령이었습니다. 은정은 점점 더 많은 규칙들을 외워야 했습니다. 집안일은 내 몫이야. 우리는 바쁘니까 이해하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식사하셨고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보며 바쁘게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늘 급하게 먹고 나갔습니다. 잘 먹었어, 고마워. 민호가 은정의 어깨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은정이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시댁 식구들도 각자 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저녁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아, 오늘 저녁은 뭐 해줄 거야? 시어머니가 오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정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저녁 메뉴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불고기 어떠세요? 좋아. 그럼 시장에서 고기랑 야채 사와. 은정은 퇴근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장보기, 요리, 설거지까지 모든 것이 은정의 몫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평일에 못한 집안일들이 몰려왔습니다. 은정아, 이불도 빨고 창문도 닦아줘.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시댁 식구들은 주말에 쉬었지만 은정에게는 더 바쁜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안일이 좀 많아서 힘들어. 그래. 하지만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지. 우리 부모님도 바쁘시잖아. 민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나눠서 하면. 엄마가 워낙 깔끔하셔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1년 후엔 우리 집으로 이사하잖아. 민호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은정에게는 첫 번째 큰 시험이었습니다. 은정아, 추석 준비 좀 도와줘야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은정은 긴장했습니다. 네, 뭘 도와드릴까요? 전 부치는 것부터 나물 무치는 것까지. 친척들이 많이 와. 결국 추석 준비의 대부분을 은정이 맡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보기, 재료 준비, 요리까지 모든 과정에 은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석 당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시댁의 형님 댁, 동서, 조카들까지 총 15명이 모였습니다. 와,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다 준비했지.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에게 별도의 감사 인사는 없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도 은정의 몫이었습니다. 15명분의 그릇과 팬, 냄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정말 고생이 많아요. 친척 중 한 분이 말했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하지. 다른 친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정은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지쳐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제 고생 많았어. 그런데 친척들이 음식 맛있다고 칭찬하더라. 아, 네.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내가 담당해줘야겠어. 은정은 놀랐습니다. 고생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회사 일도 있고 해서. 아, 걱정 마.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니까. 시어머니는 은정의 사정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크고 작은 행사마다 은정이 주방을 책임졌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생신, 민호 생일까지. 모든 준비를 은정이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이 말이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은정의 피로나 스트레스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은정의 컨디션 난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은정 씨, 요즘 좀 힘들어 보여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요. 은정은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해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은 거울을 봤습니다. 결혼 전보다 확실히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담당하는 노동력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착취였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서랍에서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1년 후에는 반드시 분가하기로 한다. 아직 9개월이 남았습니다. 9개월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은정은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1년 후에 분가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또 울렸습니다. 은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정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집안일로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거운 세탁기를 옮기고 바닥 청소를 하면서 손목에 저림이 왔습니다. 아, 아파. 은정은 조용히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은정은 일어날 때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잠시 주저앉을 정도였습니다. 괜찮나?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좀 삐끗한 것 같아. 그래? 조심해야지. 민호는 그 말로 끝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은정아, 오늘 아침 좀 늦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은정은 아픔을 참고 서둘렀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허리 통증과 손목 저림이 계속되었습니다. 극심한 피로까지 겹쳐서 업무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은정 씨,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은정은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바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은정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목 저림 때문에 힘이 빠졌던 것입니다. 어머, 조심해야지.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죄송해요. 손목이 좀 아파서. 아파? 그럼 오늘 집안일은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의 첫 번째 걱정은 은정의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은정은 깨진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 왜? 어디가 아픈데?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저려. 너무 피곤해. 민호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연세 있으시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그런데 나도 사람인데. 알아. 1년만 참자. 그럼 우리 집 나가잖아. 민호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정의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지만 집안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정아, 오늘 친구들이 와서 차 마실 건데 준비 좀 해줘. 시어머니가 오후에 연락했습니다. 지금요? 응, 4시쯤 올 거야. 과일도 깎아놓고 차도 준비해줘. 은정은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팀장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깎고 차를 우리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몇 번이나 쉬어가며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은정은 차를 대접하고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우연히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살림이 어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 며느리 덕에 정말 편해졌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즘 며느리들이 집안일 안 한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정말 잘해. 솔직히 얘 없으면 우리 집이 돌아가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계속 같이 살 거야? 그건 모르겠어.
일단 1년 약속이니까. 1년?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편한데 보내기가 아깝지. 은정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편리한 도구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가 이 정도로 집안일 다 해주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은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노동 인프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아프든 힘들든 상관없이 오직 집안일을 담당하는 역할로만 존재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정아, 오늘 차 준비 잘했어. 친구들이 맛있다고 하더라. 네. 은정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손목 저림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나는 뭐지? 정말 가족인가? 은정은 자문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집안일을 했지만 가족으로서의 따뜻함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그 간단한 문장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1년 후에는 반드시 분가하기로 한다. 하지만 오늘 들은 대화를 생각하면 정말로 1년 후에 분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은정은 너무 편리한 존재였으니까요. 이대로는 안 돼. 은정은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시댁은 자신을 노동력으로만 봤습니다. 그때 문득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쓴 그 문서. 혹시 이것이 해답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은정은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1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달력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그날 가벼운 마음으로 서명했던 계약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계약을 끝내겠다. 은정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주 시댁에서는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은정아, 다음 주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 시어머니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아, 네.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짐 싸는 건 내가 해줘야겠어. 우리는 바빠서. 또다시 은정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려 했습니다. 가족 짐까지요? 그럼 내가 제일 꼼꼼하잖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계획을 다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은정은 비밀리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명확한 기간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송까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1년간의 무급 가사노동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변호사의 말에 은정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사노동의 시장 가격을 계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요리, 청소, 빨래, 행사 준비까지 모든 걸 하셨으니까요. 은정은 1년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가사노동. 명절과 생일 행사 준비. 장보기와 요리.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떠나는 날 아침, 은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짐을 싸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없는 동안 집 잘 부탁해. 시어머니가 여행 가방을 끌며 말했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은정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떠난 후 은정은 거실 테이블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동거 계약 해지 통보서와 내용 증명 우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보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정은 2023년 3월 15일 체결된 1년 동거 계약의 만료를 통보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2024년 3월 15일부로 동거를 종료하며 이에 따른 분가를 요구합니다. 은정은 그 옆에 간단한 편지도 놓았습니다. 1년간 계약에 따라 성실히 생활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은정은 자신의 짐을 쌌습니다. 1년 전 가져온 것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시댁 식구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은정아, 우리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놓인 서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은정아, 이것 좀 봐. 시어머니가 은정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계약 해지라니. 시아버지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 타령이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했어야죠. 하지만 저는 계약에 따라 살았고 이제 계약을 종료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널 어떻게 대했다고? 1년간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사노동을 했습니다. 명절 행사, 생일잔치, 모든 준비를 혼자 했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가족으로 대우받았어야죠. 아플 때 걱정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은정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였어요. 어머니께서 친구분들께 하신 말씀도 들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은정아, 뭔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이럴 필요 없잖아. 가족이라면 1년 약속을 지켜주세요. 계약서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은정이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1년 후에는 반드시 분가하기로 한다. 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글씨예요.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소송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1년간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가정부 월급, 요리사 비용, 행사 대행료까지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은정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결과는 같았어요. 저는 1년간 무급으로 일했고 여러분은 그 혜택을 받으셨어요.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은정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했고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은정을 찾아왔습니다. 은정아, 우리가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은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분가하는 거 도와줄게. 약속대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거 정말 미안해.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정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사 비용과 함께 그동안의 가사노동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은정이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나도 많이 배웠어.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시어머니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새 집에서 은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종이 한 장의 계약서가 자신의 자유를 되찾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관계를 만들어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가 놓인 후 며칠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적어졌고 시아버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은정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이혼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이혼 얘기를 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약속을 지키라고 했을 뿐이에요. 은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가족이라면 더 존중해줬어야죠. 민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은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정아, 원룸 보러 가자. 좋은 곳으로 구해줄게. 시어머니의 어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었습니다. 직접 보러 갈게요. 제가 살 곳이니까요. 은정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
그럼 보증금은 우리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제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은정은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회사 근처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다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 대학 동기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수진아. 사실 이사 준비 중이야. 이사? 신혼집으로? 아니야, 혼자 살 곳으로. 은정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도 찾고 있어. 그럼 우리 회사 어때? 지금 마케팅 담당자 뽑고 있거든. 수진이 다니는 곳은 돌봄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캠페인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하는 일이야. 내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관심 있어. 그래. 그럼 이력서 보내봐. 대표님께 추천해줄게. 일주일 후 은정은 면접을 봤습니다. 1년간 시댁에서 무급 가사노동을 하셨다고요? 대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그 경험을 통해 돌봄 노동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어떤 가치 말씀인가요? 보이지 않는 노동이지만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요. 하지만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과 정확히 맞네요. 함께 하시겠어요? 은정은 그 자리에서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시댁 식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은정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은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요. 그러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은정의 말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호도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새 직장에서 은정은 돌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캠페인을 담당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요양보호사들의 정당한 대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돌봄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저평가되고 있는지 알아요. 은정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직장 동료들과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돌봄 노동자 권익 보호 캠페인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은정 씨 덕분에 캠페인이 성공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어요. 은정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계약이 끝났으니까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계약이요? 한 동료가 궁금해했습니다. 네, 1년 전에는 계약서 한 장이 저를 묶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계약서가 저를 자유롭게 해줬죠. 은정이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그 말로 얼마나 많은 착취가 정당화되는지요. 맞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급 노동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동료가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가족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은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죠. 지금 시댁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분가 후 시댁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기 삶을 찾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은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엄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정은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에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밝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그 문서. 한때는 족쇄였지만 결국은 자유의 열쇠가 되어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고마워. 은정이 계약서에게 작은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서 당연하다는 말이 어떻게 무급착취의 합리화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한 번의 결단과 자기 주체성 회복이 어떻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지 은정의 서사를 통해 증명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착취는 폭력입니다. 경계선 세우기와 자기 삶 찾기는 이기심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장의 종이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은정은 이제 며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